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루나 클래식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크립토 시장 어쨌든 보합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SEC 승소 이후로 지금 XRP 급등했던 거, 그때 가격 변화 한번 있었던 거 이후로 큰 가격 변화 없이 어쨌든 보합세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별다른 기미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점점 힘을 좀 더 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어쨌든 보합세입니다. 그리고 루나 클래식도 USTC 리패깅 관련돼서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 예전의 기대감과는 많이 그래프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한번 피크를 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던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제는 제법 그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또 리패깅 관련돼서 계획하고 계획된 일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 사람들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기대감이 없어지지 않는지, 한 번의 작은 뉴스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그 순간순간에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이 아니고 뭔가 계획적인 어떤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는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할 때 계속 이 가격을 먼저, 차트를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처음 제가 루나 클래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마음가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 했던 그런 내용과는 조금 분위기가 전도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좀 루나 클래식 관련돼서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 루나 클래식은 밈코인이 아니다. 얼마 전 밈코인 관련돼서 상당히 인기가 많고 했을 때 루나 클래식은 밈코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좀 반복적으로 많이 했었죠. 그리고 루나 클래식은 앞으로 지금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고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코인으로서 또 문제가 생긴 것들을 해결함으로써 지금 오롯이 지금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코인으로서 지금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라는 멘트들을 하면서 맨날 이렇게 차트만 보고, 차트랑 뉴스를 제가 커플링하면서 요때 무슨 뉴스가 있었고 요때 무슨 뉴스가 있었고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밈코인화 시키는 건 아닌가 싶어서, 왜 그렇다라면은 왜 루나 클래식이 밈코인이 아니고 루나 클래식은 도대체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떠한 강점이 있고 이게 정상화됐을 때는 어떤 폭발력이 있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사람들이 지금 제가 영상 올릴 때 거기에 대한 댓글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표현 방식이 악플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냥 좀 무관심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네들의 제가 목소리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제가 그 밑에다가 한두 줄 댓글 다는 걸로는 그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여기 안 그래도 이거 제가 쓴 글은 아니고 이거 관련돼서 해외 블로거가 이제 루나 클래식의 어떤 처음부터 또 여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과정까지를 좀 이렇게 한 줄로 한 선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카페에다 올려놨습니다.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미흡하고 부족함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카페 오셔가지고 이 내용 보시면은 자세하게 더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다가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백서를 기반한 테라 백서를 1.0, 1.1 백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여서 그래도 좀 정확한 그런 루나 클래식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루나 클래식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이렇게 썼는데 사실 이 원작자는
테라 클래식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루나 클래식은 사실 이 클래식 내부에 있는 이 테라 체인 내부에 있는 요 코인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전체 생태계를 테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원작자가 이야기하는 테라 클래식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멘트겠죠. 네, 계속 한번 보면은 레이어 1, 네, 루나 클래식은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레이어 1 블록체인을 소개합니다. 네, 2018년 이게 처음 이제 루나 클래식을 설명을 하려면은 루나의 태동, 테라의 태동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8년으로 먼저 거슬러 올라갑니다. 테라의 개발은 2018년 초에 시작되었으며 메인넷은 2019년 4월에 공식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처음 테라 이 웹사이트를 만들고 나서 그 사이트의 첫 번째 페이지를 이렇게 캡처를 해서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깔끔하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테라 팀에 따르면 테라 폼랩스겠죠. 테라는 알고리즘적으로 공급을 확장하고 축소하여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화폐 프로토콜입니다. 네. 최종 목적어는 어쨌든 화폐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테라의 스테이블 준비금은 탈중앙화된 지급 능력을 보장해 다른 화폐가 노출된 투기 및 규제 위험으로부터 테라를 보호합니다. 테라는 테라 네트워크에서 수집된 거래 수수료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탈중앙화 자산인 루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루나 클래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루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달이 지구의 자전을 안정시키는 것처럼 루나는 테라의 영원한 안정의 수호자입니다. 아래 백서 원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링크 그대로 링크 밑에 달아놨으니까 이 링크에서 또 백서도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020년 이렇게 하는데 2020년 초에 또 루나 클래식 테라의 웹사이트 페이지를 올려놨네요. 세계 최대의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 테라는 효율적인 단일 블록체인 레이어로 기존 결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발돋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업그레이드된 이 시스템의 장점은 무엇이냐 했을 때 낮은 거래 수수료, 그리고 즉각적인 결제, 바로 결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속적인 할인. 지속적인 할인은 네, 이제 요 내용이랑 이어지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이제 나와야겠죠.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 기반. 테라의 결제 네트워크는 세계 주요 통화의 고정된 가격 안정적 디지털 통화인 스테이블 코인 제품군에 의해 지원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기반에는 전통 통화 공급을 확장 및 축소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프로그래밍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나에 의한 안정화.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는 테라의 위임 지분 증명 블록체인을 구동하는 스테이킹 토큰인 루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지구의 자전을 안정시키는 달과 마찬가지로 루나의 스테이킹 토큰은 테라의 영원한 안정성의 수호자입니다. 네, 안정성과 보안을 제공하는 대가로 루나 스테이커는 거래 수수료와 예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요 타이틀로 정말 엄청난 인기를 얻었죠. 그리고 이제 테라 1.1 백서도 같이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1년 초에는 이제 전체 톤이 화이트 톤으로 이제 바뀌었네요. 21년 초에 테라 웹사이트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홀드의 가장 큰 매력. 네, 여기서부터 이제 스테이킹 관련된 이슈가 나오죠. 스테이킹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킬러 아이템이었죠. 사람들이 루나 클래식을 매력 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이 아이템이었습니다. 홀드, 여기는 홀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홀드의 가장 큰 매력. 앵커 프로토콜을 통해 테라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선도적인 지분증명 블록체인의 블록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일반 유저들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이게 전부였죠. 이게 전부였고 이게 스테이킹을 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루나 클래식을 계속 사들였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지출, 테라 스테이블 코인은 즉각적인 결제, 낮은 수수료,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용자와 상인에게 사랑받는 원활한 국경 간 교환을 제공합니다. 가장 많은 무한한 거래의 장. 미러투 프로토콜은 대체 가능한 자산인 합성 자산을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 자산의 가격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미러 합성 자산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핵심 빌딩 블록으로 사용되며 전 세계의 자산을 전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게 비전이었죠, 비전. 가장 구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플랫폼. 테라는 코즈마즘 기술로 구현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합니다. 개발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러스트 또는 어셈블리 스크립트로 스마트 컨트랙트 구축, 코스모스 IBC로 연결된 여러 체인에서 실행 가능.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통합이 되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테라 스테이블 코인, 또 온체인 스왑, 레이어 1, 오라클 프라이머티로 사용 가능. 비허가형 방식으로 테라의 결제 서비스의 디앱 사용자 기반 노출. 이런 어떤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베이스가 될 수가 됐던 거죠, 이것들이. 그리고 2022년 초에 웹사이트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UST, 지금 USTC, 활기찬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번성하는 크로스체인 탈중앙화 금융 환경, 코스모스 SDK 및 텐더민트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네, 이때 돼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생태계 구축에 나서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게. 그리고 테라는 업계를 선도하는 크로스체인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아이덴티티도 이제 확실하게 된 거죠. 점점 더 이제 돈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많고 다른 업체들도 다른 기업들도 함께 협업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정말 정점입니다. 정점. 테라 자산은 주요 블록체인에 지원됩니다. 그리고 이 테라 생태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외부 이 CEX와 내부 온체인 그리고 생태계를 이미지화 해놓은 그런 설명입니다. 설명. 이미지 설명입니다. 테라 프로토콜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선도적인 탈중앙화 오픈소스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토콜입니다. 테라 프로토콜은 오픈마켓 차익거래 인센티브와 탈중앙화된 오라클 투표를 결합하여 모든 법정화폐의 가격을 일관되게 추적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생성합니다. 사용자는 테라 블록체인에서 테라 스테이블 코인을 즉시 사용하고 또 저장하고 거래하고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루나는 스테이킹 보상과 거버넌스 권한을 보유자에게 제공합니다. 테라 생태계는 빠르게 확장하는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로서 테라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루나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네, 루나가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의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에 내부의 모습들을 말로 잘 설명을 해놨네요. 테라와 루나. 테라 프로토콜은 테라와 루나의 두 가지 주요 토큰으로 구성됩니다. 테라가 뭐냐, 루나가 뭐냐, 루나 클래식은 뭐냐 물어보는 분들에게 아마 대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먼저 테라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체성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테라를 먼저 설명을 하는데 테라는 법정화폐의 가격을 추정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루나를 소각하여 새로운 테라를 발생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테라 스테이블 코인인 국제통화기금 IMF의 특별 인출권 SDR의 가격을 추적하는 테라 SDR 또는 SDT입니다.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테라 USD 또는 UST, USTC죠. 또는 테라 KRW 또는 KRT 등이 있습니다. 모든 테라 스테이블 코인은
동일한 풀에 존재합니다. 네, 이게 바로 테라입니다. 테라. 스테이블 코인을 네, 지금 뭐 다른 USTC나 뭐 KRT나 뭐 이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쫙 풀어서 이야기를 한 아주 훌륭한 설명입니다. 그 루나, 테라의 가격 변동성을 흡수하는 테라 프로토콜의 기본 스테이킹 토큰입니다. 네, 한마디로 설명이 되는 건데, 네, 몇 번 봐야겠죠. 테라의 가격 변동을 흡수하는 테라 프로토콜의 기본 스테이킹 토큰입니다. 기본 토큰이 이제 루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는 훨씬 더 스테이블이 아니니까 훨씬 더 그 가치를 더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루나는 거버넌스와 채굴에 사용됩니다. 사용자는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을 기록하고 검증하는 검증자에게 루나를 스테이킹하고 거래 수수료로 보상을 받습니다. 테라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루나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네. 지금 루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루나 클래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루나는 이제는 루나 클래식이 되었고 이제 다음에 설명할 루나 클래식이 디패깅 되고 나서 루나가 몰락하고 나서 새롭게 만드는 루나 2.0 그거에 지금 루나라는 이름이 붙여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렇죠. 어떤 정체성을 가지기도 어렵고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는 또 그 나름대로의 또 가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코인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루나 2.0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루나 클래식 기존의 이 루나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라 루나의 몰락 드디어 요거 안 봤네요. 2022년 초 테라의 가격 이 가격을 모르겠습니다. 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격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테라 루나의 몰락 테라 USD가 풀에 합류하고 공격자들이 취약점을 발견하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 공격이라는 이야기나 뭐 이런 보고서들은 후오비에서 발행한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이제는 뭐 가설이나 뭐 카더라 통신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주류입니다. 주류. 메인 이야기입니다. 메인 스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이제 참고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루나 클래식 사건에 대해서 루나가 있었던 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후오비 보고서에 따르면 조직적인 공격은 3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풀이 뭔지 이제 설명이 돼야겠죠. 커브 파이낸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동성 풀은 3풀로 가장 인기 있는 세 가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DAI, USDC, USDT, 3CRV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자본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3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4풀이라고 해서 이제 루나 USTC를 이야기하는 거죠. UST를 여기에 이제 같이 합류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테라폼 랩스는 4풀을 출시하고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UST 유동성이 커브에 예치되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이후 공격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커브에서 3억 5천만 달러의 USDC로 매도하여 풀의 UST 85%와 3CRV 15%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그 공격의 정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었고, 그 차이를 그래프로 그려놓으니까 더 실감나게 볼 수가 있었죠. 그 후 앵커에서 뱅크런이 발생했고, 같은 포브스 기사에 언급했듯이 사용자들은 서둘러 자금을 인출하고 UST에서 스왑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앵커에서 뱅크런이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줘야겠죠. 앵커 프로토콜은 암호화폐 네이티브 핀테크 기업 그리고 투자자에게 최대 19.5%의 안정적인 고금리를 제공하는
대출 및 차용 프로토콜입니다. 네. 그리고 재정거래. 후오비는 방어 유동성 풀이 진행되는 동안 공격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차익거래로 UST를 매각하겠다고 계속 협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정황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협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차익거래는 서로 다른 시장에서 자신을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자산을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공격자는 태그에 대한 방어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본격적인 수합을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서 테스트 해본 거를 본격적으로 공격에 사용을 한 거죠. 흔들리네. 이거 벌어뜨릴 수 있겠네. 이거 뭐 이렇게 디패깅 시킬 수 있겠네. 간을 본 거죠.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고 매번 성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디패깅을 성공을 시키죠. 이로 인해 알고리즘의 균형 회복 시도에도 불구하고 커브풀에서 UST의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은 시장에서 루나의 공급을 심화시켰습니다. 네, 이 내용도 밑에 따로 또 설명이 나오니까 요거를 이제 두 개로 나눴습니다. 빅쇼트. 이 불균형이 빅쇼트고 루나의 공급 증가가 이제 밑에 내용입니다. 빅쇼트. 공격자는 이제 외부 유동성 풀로는 패그를 빠르게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격자가 이제 허점을 확인을 한 겁니다. 이로 인해 공격 계획의 실행 단계가 시작되었고 후오비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포풀 UST가 폭락하자 예금자들은 재빨리 UST를 인출하고 루나로 스왑했습니다. 이 스왑으로 인해 루나의 매도 압력이 발생했고 테라의 유동성이 감소하여 UST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주요 원천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는 UST 패깅을 지원하는 준비금을 쌓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조직이 비트코인 등 자산을 매도하고 UST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모든 준비금을 고갈시켰습니다. 네, 제법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이 노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테라체인 전체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루나의 가치와 UST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디패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루나의 공급량 증가. UST는 1달러 상당의 루나와 1대1 비율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차익 거래자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UST를 루나로 교환했습니다. 이로 인해 UST가 소각될 때마다 더 많은 루나가 발생되었고 루나 공급량이 초인플레이션에 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차익 거래자들은 UST를 사들여 소각하고 루나를 발행한 후 시장에 루나를 버리면서 루나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이 메커니즘의 장점은 UST가 성공하면 다시 패깅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루나의 가치가 0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UST도 0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루나 클래식의 어떤 디패깅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또한 마지막에는 USTC의 리패깅의 가능성, 이 또한 리패깅의 가능성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위험과 또 희망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내용, 지금 뭐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에 일어난 일, 그리고 이미 지금과는 뭐 너무 시간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격차가 벌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왜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느냐, 왜 이 디패깅된 이야기를 다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도, 지금 리패깅을 위해서는 디패깅을 알아야지 다시 리패깅을 할 수 있는 거고, 기존에 있던 문제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새롭게 리패깅이 되었을 때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더 안정성을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비를 하고 또한 제안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제 영상이나 뭐 루나 클래식, 루나, 테라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뭐 지금 리패깅이 정말 매번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예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게 또한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빅이었습니다.